안녕하십니까. 김정기 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0월 19일 김정기의 3분 토크 제44일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미국 패권이 100년간은 9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1865년에 남북전쟁이 끝나자 본격적인 산업화에 들어가 가지고 세기 말에 산업화를 완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강왕 카네기, 석유왕 록펠러, 자동차왕 포드도 이 시기에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가들이었죠.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이미 제조대국의 꿈을 이루고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1943년에 2차 세계대전의 뒤늦게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을 해가지고 유럽 전선에서 독일 히틀러의 통일 독일의 꿈을 좌절을 시켰고요.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 히로히토의 대동아 공영의 꿈을 꺾어버렸습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소 냉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과 소련은 각각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을 대표하면서 세계 최강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했습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2년 뒤에 구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소련은 스타워즈라는 군비 경쟁에서 미국에 완패를 하고 말았죠.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세계는 미국 중심의 일극화 체제가 됐고요. 미국만큼 전 세계를 간접 지배적인 방식으로 완벽하게 통치한 나라는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2013년 G2로 성장한 중국의 시진핑이 신형 대국 관계를 요구하면서 세계 질서의 변화를 모색하지만 2050년까지는 갈 길이 여전히 멉니다.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즉 미국 중심 세계 질서가 100년 갈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에 정치 질서, 경제 금융 질서, 과학 기술 질서, 군사 질서, 문화 질서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법치가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 상권이 분립이 되어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지요. 두 번째입니다. 미국은 시장경제 국가로서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 전 세계 금융 질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기축통화인 달러 생산국이고 영국에 이어서 제조대국으로 성장한 후에 금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결과 세계 IB 인베스트먼트 뱅크죠. 투자은행이라고 합니다. IB 시장의 맹주가 되었고요. 세계 500대 다국적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주식 배당 수입을 거두기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국은 최첨단 정보기술력을 바탕으로 1991년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연 당사국이고 2011년부터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주도적으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와트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시대를 영국이 주도한 것처럼 미국이 정보기술 시대를 맞은 30여 년은 영국의 산업혁명 150년간 시기와 맞먹을 정도로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압도적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지식재산권 시장의 70%를 장악을 하면서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챙깁니다. 네 번째입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유일 초강대국입니다. 세계 총생산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유럽,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의 군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2020년 기준 7,380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죠. 또한 1945년 이후 70여 년간 누적된 군비 지출까지 합하게 되면 군사 대국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미국은 세계의 문화 질서를 이끌고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유럽인들은 미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정이 달라요. 미국에서 영화 한 편 나오게 되면 전 세계에서 히트를 칩니다. 미국의 대중음악이 오래전에 프랑스의 샹송을 제쳤습니다. 또한 코카콜라,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이 미국 문화 제국주의의 천병 역할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위에서 언급한 제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의 경쟁력이 여타 국가 국민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주류 계급인 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라고 그러죠. 앵글로색슨계 미국 신교도를 이야기하는데요. WASP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조상은 영국인들이에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 경제 지도를 그리고 정치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5대양 6대주에 이식시키면서 전 세계를 지배한 재력이 있죠. 두 번째입니다. 박해와 고난의 대상이었던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미국 속에서 핵심 주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계와 금융과 정보기술을 포함한 재계와 언론계와 학계와 의료계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유란 생활을 청산을 하고서 2차 세계대전 후 참전의 대가로 전리품으로 챙긴 이스라엘을 적대적인 아랍 국가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미국이 세계의 최강국 지위를 유지해 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비록 미국 인구의 5%, 2%에 불과하지만 목숨을 걸고 미국 문명을 지키려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대 군단을 이루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3억 이상 인구의 1%에 해당되는 300만의 변호사, 의사, 교수, 과학자, 기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가운데 100만 명은 변호사들로 미국의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 등에서 주요 요직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00개 기업 가운데 100개 기업 이상 기업의 CEO로 일을 하면서 미국 자본주의를 지키는 천병 역할을 변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꿈을 안고 온 이민자와 연구할 수 있는 일터를 찾아온 해외 고급 두뇌가 있습니다. 이들 이민자와 고급 두뇌들이 제공하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노동력은 참으로 엄청나죠. 또 이들 대부분이 출산율이 높은 후진국 출신이다 보니까 인구 성장률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방금 언급한 9가지 이유로 미국 문명은 100년 후에도 여전히 건재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